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초대해봤는데요. K뷰티 전문가연합회 대표회장님이시자 뷰티 사업가 PBS 코리아 황종열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PBS 코리아 대표 황종열입니다. 제가 대표님 예전에 처음 뵀을 때 이렇게 느낌이 뭐랄까 금수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얘기 궁금한데. 듣고 싶으세요? 예. 그럼 가슴 아픈데 눈물이 막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님이 공무원이셔서 저희들이 경제력이 상당히 좋았던 건 아닙니다. 고1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맞이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러냐면 누나는 21살 때 결혼을 했어요. 야, 21살. 예,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바로 제주도인가 가버렸어요. 누나가 시집을. 그래서 결국 엄마, 형, 저 세 명이 남았는데 형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형편상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구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그 형님께서는 공부를 잘하셨고, 잘하셨고, 대표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진짜 못했어요. 언제부터 미용업을 뛰어들었으며 그 네. 전에는 어떻게 하면서 지냈었어요? 네. 무슨 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1차 뭐 우리 인문계가 있고 공고가 있고 상고가 있는데 네.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공고라는데 좀 대구에서 유명한 공고에 지원을 했었어요. 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공고에 떨어졌어요. 예,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워낙 못하니까 학교 이제 재수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한 해 꾸르면 안 된다 해서 급하게 좀 노력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바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야간을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어떤 직업을 했냐면 대구에 보면 봉덕시장이라고 있어요. 봉덕시장. 네네. 예, 대구 분들은 알 거예요. 짜장면집, 지지그 짜장면집. 그때가 80년도, 86년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86년도쯤 됐는데 그때 짜장면 값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00원대 했던 걸로 기억나요. 300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에 출근을 해요. 그다음에 출근을 하면은 청소부터 먼저 싹 11시까지 청소를 다 해요. 시장 아줌마들도 아침에 벌써 한 10시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획했는 게 11시부터 제가 이제 메모지를 들고 시장 한 바퀴를 다 돌아요. 메모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난전에 있는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미리 선배달 주문을 받는 거예요. 이모 이제 점심시간에 있다가 뭐 짜장면 시킬래? 전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화 안 해죠. 직접 가서 그거는 전화를 못 하죠. 전화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시키실 분들 미리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봉덕시장 한 바퀴를 다 돌면 많이 받아오면은 이제 칭찬받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누가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때 탕수육 하나 걸리면 완전히 호재죠. 완전히 야호죠. 그래서 주인이 시킨 게 아니라 아니죠. 대출을 위해서 혼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20몇 것을 받았어요. 내가. 근데 주로 난전에 계신 분들은 일반 식당들은 전화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서 짜장면 주십시오 하면 주는데 난전에 계시던 분들은 전화를 할 수가 없고 전화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 맞습니다. 서비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뻐하죠. 위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처에도. 그런 분들이 그 누나들이 제가 그때 좀 예뻤거든요. 지금은 이제 만개졌지만 저보고 자꾸 배달해야 돼요. 나보고 싶다고. 그 친구가 좀 배달해 주세요.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격 좋고 귀엽고 하니까. 예, 인사 잘하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끝나고 또 배달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1시, 1시 반, 2시까지 배달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른 또 밥을 먹죠. 밥을 먹고 그릇 거들어 가야 돼요. 그릇 거들어 가면 그게 한 2시, 3시가 되고 4시가 되면 또 이제 가방 울러매고 또 이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야간 학습하고 집에 오면 10시 그거를 거의 2년 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고등학생 내내 한 거네요. 네네. 전혀 그 뷰티 미용 쪽이라는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미용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저 혼자 중3 때부터 다녔는데 나도 목사해 볼까? 저는 또 그래도 신앙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착하게 살았거든요. 목회를 준비하려고 짜장면집 아저씨의 그 뿌리치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 가신 건가요? 저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예, 근데 또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약간 병에 걸려버렸어요. 무슨 병? 그때 폐결핵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폐결핵이요? 예. 그때 이제 1년을 약을 먹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때 걱정도 되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누나가 뭐 제주도 있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안타까워서 저한테 미용 학원을 소개한 거예요. 누나가. 그 당시에는 좀 그게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남자 미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자꾸 누나가 이제 뭐 용돈 떠주고 하길래 상담하러 갔는 거죠. 네. 갔는데 누나들도 있고 저 엄마뻘도 있고 뭐 이모뻘도 있고 다 학원 한 50명 있는 거예요 그 학원에. 제가 상담하니까 전부 다 힐끗힐끗 막 쳐다보는 그때 남자가 별로 없었어요. 남자가 없죠. 이쁘게 보신 거네요. 네, 그냥 너무 귀여우니까 너 나와라. 그 잘해줄게. 아. 그래서 다니게 된 거예요. 미용 쪽에 딱히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기술도 없었죠, 저는. 재능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 우연히 그냥. 네, 그렇죠. 정말 우연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 미용에 관여된 이 사업체를 네. 운영하기까지 네. 거의 한 30년이 넘었죠 제가 네. 같은 일을 네. 또 미용 안에서 있는 같은 일을 한 지가 네. 한 3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모습은 상상조차 못 하셨겠네요. 제가 이쪽을 보리라 저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지금의 모습은 아예 전혀 예, 생각 못 그려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단지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신 거잖아요. 네. 한 분야에 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뭐였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네.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운인 것 같아요, 저는. 운이라고요? 예, 그냥 운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다 운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운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준비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뭐 몰두하면 몰두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잠 안 자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일에 몰두하면 저녁부터 시작하면은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메모를 해요. 어떤 메모를? 딱 떠오르면 제가 12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메모하고 또 책 봐요. 미용에 대해서 잊어버릴까 이 감각을 떨어뜨릴까봐 어떤 일의 사업에 대해서든 미용에 대해서 미용이든 뭐든 사업이든 그리고 직접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해요. 일례로 제가 뭐 가발에 사 다닐 때는 이만큼을 다 밀었어요. 그냥 바리깡으로 밀고 여기다가 가발 착용을 했었어요. 부분 가발을 네네. 요즘 이덕화가 쓰고 나오는 가발 있죠. 그 가발 그런 가발을 착용하고 축구를 좋아하면서 헤딩도 해보고 그러니까 부착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한번 몰두하면 제 머리 거 다 밀어버리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시면은 그냥 바로 하시는 스타일이구나. 저는 뭐 빨리빨리 고민하지 않고. 예. 생각나는 대로 빨리 해야지 자꾸 필요한 거에 대한 전화를 빨리빨리 한다든가 직원들한테 빨리 그죠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냥 뭐가 떠오르면은 바로바로 해버리는 실행력이 아마 실험.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거였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좀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은 20, 30대 때부터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어떤 분야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미용 분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각 적용시킬 직업이 다 수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주 뭐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생각날 때 행동에 옮겨라. 이거 머뭇거리면서 실패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실현 일서도 옛날에 정종희 회장 실패는 없다 하듯이 하나의 실현이라고 봐요. 그냥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당하게 행동을 해보고 난 뒤에 약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미스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라. 근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안 하죠. 그냥. 그게 문제예요. 네네. 그럼 성공을 못해요. 아마 성공하신 분들은 빠르고 진지할걸요. 그래서 진지적일걸요. 유튜브도 바로 그냥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게 안 돼, 잘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하수 배우러 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냥 한번 해봤는데 뜻밖의 대박이 터진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오히려 잘 된 거는 제가 이제 미용협회 이사장으로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아마 국내에서는 너무너무 잘 진행되는 대회로 명성이 나 있거든요. 물론 기대하고 하겠지만 네. 또 말을 하자면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듯이 생각외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또 올 가을에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단연 뭐 와이프를 잘 만난 거 예,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와이프를 너무 잘 만나서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성공을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짜장면 이야기했듯이 인사성이 밝았다 그랬잖아요. 사장님 표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우리 젊은 애들들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저는 표정을 먼저 봐요. 얘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얼굴이 밝으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서비스 직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서비스 직종인들 아닌들 사람 표정 관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대표 입장에 있더라도 항상 웃는 애를 그저 좋게 보지 항상 표정을 웃지 않고 있는 애를 좋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1순위라고 봐요. 대구에서 살 때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죠. 웬만하면 인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서울 오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탔는데 그냥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서울 와서도. 예, 서울 와서 저희 지금 아파트 사는데 지금은 이제 그 통로가 먼저 인사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 제가 워낙 인사를 잘하니까. 그러듯이 젊은이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표정은 웃는 인상.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 어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늘 웃으면 상대방이 호감을 갖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네.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몸에 익지 않는 그 표정이 그렇죠. 면접 본다고 달라지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억지로 웃는구나. 다 보이시죠? 예, 가식적으로 웃는구나. 그 앞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을 어떤 지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 지정해 놓고 너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대하듯이 하면 거기서 돌아오는 거 뭐겠어요? 좋은 기운이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죠. 예, 인사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웬만하면 좋게 인사하고 일례로 제가 미용대회를 나가면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요, 원장님들은. 그분들은 제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죠. 네. 그죠?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인사를 해요. 네. 인사를 하면 제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이래 인사를 해요. 그럼 내가 저는 몰라 사실 몰라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가서 막 그죠 이렇게 막 손도 잡고 예 그러면서 내가 반갑습니다. 갑자기 일 좀 보러 가야 되니까 예 하면서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등을 득 쳐요. 네. 이게 딱 내가 들어 예 하니까 사실 저 모르시죠?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 인상이 그쵸. 분명히 저 사람 진짜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 아는 척하지? 싫을 이유가 없죠. 근데 저렇게 아는 척 해주고 인사해주는 게 자기 주위에 있는 데리고 온 그 동료들한테 되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내가 인사를 해주니까 내가 저분을 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게 지금도. 사소한 일인데 네네. 큰 스노볼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단체 모임이나 뭐 대회 때 나가도 제일 피곤한데도 웬만하면 웃고 좋게 이야기해야지.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것 또한 여러분도 상대에게 약간 화가 나겠고 때로는 내 감정하고 맞지 않아서 부딪히더라도 감정이 고리 깊은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지. 네. 그 깊이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생활을 해야지. 자꾸 그때마다 안에 들어가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불행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단순해요. 저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한 뒤에 또다시 직원 혼내고도 저는 5분 뒤면 웃으면서 장난쳐요. 일은 일이고 걔하고 나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인데요. 얼마나 고마운 직원인데 그 일 잠깐 잘못했는 거 내가 한번 화냈다고 해서 끝까지 가면 걔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쵸.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인사성이 밝았으면 좋겠다. 인사도 가식적으로 말고 정말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게끔 정말 반가운 인사.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얘기 아니라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 안에 하는 인사인데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웃음기가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면 그 사람 얼굴 눈이 피하기 전까지는 이 웃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탁 굳어버리더라. 그런 그 보셨죠? 저 정말 싫어해. 그래서 그게 그 세상을 사는 방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요. 네네. 정말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요. 30대 때 제가 후배가 짜장면 집을 오픈했어요. 그 놀러를 갔었어요. 배달을 간 거예요. 급해가지고. 배달 갔다고요?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이놈이. 밥 얻어 먹으러 갔는데 네. 그 아파트에 밥 얻어 먹었는데 짜장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짜장면이요 하면서 해주고 뭐 그저 돈 받고 한데 얘가 그때 벼룩시장이 있어요. 벼룩시장.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 앉아서. 야 요즘 그 직업을 못 구해서 참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야 이 짜장면 배달이라도 좀 하지 그랬거든. 그죠? 저 같으면요 짜장면 배달하면서 저는 직업 구해요. 근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얘는 직업 구할 때까지 직업에 몰두해야 되는데 직업 구하려고 1년을 허송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 받았으면서 얼마나 그런가요. 그렇죠. 저 같으면은 짜장면 배달하면 월급 많이 잖아요. 월급 받아가면서 아니 직업 구하는데 무슨 몇 시간을 구하나요? 맞아. 딱 정리해서 그냥 전화 몇 번 하면 되는데 면접 보러 가면 되는데 그 허송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돈을 벌면서 직업을 구하죠. 그래서 일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틈을 넓히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20대부터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끝까지 했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피곤하다 하면 안 돼요. 일이 내 생활의 일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이 내 인생의 반이잖아요. 내 삶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은 힘들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도 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주위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주위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죠. 안 그러면 내가 불행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내가 다 용서하는데 너희들 직원끼리 딸을 시킨다든가 직원끼리 서로 좀 몰아붙인다든가 이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는 거기에 대한 용납을 못한다는 게 일하러 왔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면 안 되잖아. 늘 고민되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왕따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말 못하고.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 이 공간 안에서 얘들이 뭐 급여야 제가 많이 못 주지만 미안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불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힘들지 말아야 되죠. 마음은. 그래서 그걸 결국 이런 거 같을 때 인사를 잘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좋은 표정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러면 좋은 것들이 돌아오고 네네. 그죠? 내가 힘들지만 너무 힘들다는 내색하는 것보다는 네. 많이 힘들 때는 별도로 이야기하고 상사들한테 그냥 항상 웃으면서 일하고 똑같은 시간 안에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항상 네. 표정 관리를 잘하면 저는 그것만으로 해도 성공의 50% 이상은 지나가지 않을까. 능력은 그 두 번째 문제. 그분이 또 능력이 있으면 그 알파 플러스가 되겠죠? 네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보면 느낌이 온다는 말은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들 있죠. 관상학자들 있죠. 딱 보면은 뭐 저 사람은 저는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그쵸. 절대 그건 선입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딱 관상학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선입관이다. 그런 우를 보면 안 된다. 사람은 지내봐야 돼요. 지내봐야 대신에 감각으로 선택은 하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100% 모든 거를 그냥 관상학적으로 뽑지는 말자. 제가 경험해보니까 직원들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적어도 한 달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의외로 보석이 많아요. 진짜 보석이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놓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연은 저는 안 막아요. 근데 대신에 몇 마디 해보면은 대충 알아요. 아, 얘가 어떻게 살았다.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딱 보면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생이 보니까 저랑 정반대 인생이세요. 아, 그래요? 한 우물만 파신 거고 네네. 저는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근데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괜찮은 인생일까요? 한 우물만 파는 거? 한 많은 경험해보는 우물만 파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전부 다 투잡 스립샷을 선호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옛날 유교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한 우물만 팔아. 이거는 굉장히 유교적인 발상이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테두리한테 묻는 거죠. 왜? 내 삶이잖아요. 네. 내 라이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지겨워서 습관적으로 바꾸는 직업과는 옳지 않다. 네. 근데 정말 내가 열심히 했고 가도 여기 비전이 없는 것들은 이유가 있을 거죠. 네. 그래서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유 있게 바꾼다. 음. 뭐냐면 내 성향이 아니고 내 성격하고 맞지 않다. 그죠? 이렇다면 바꿔야죠. 네. 빨리 바꿔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지금은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되셨잖아요. 제가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성공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는 인생이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뭐 고생 잘하셨어요. 예. 고생 잘하셨어요. 이건 참 큰 교훈이 되니까 뭐 이렇게 술술술 이야기도 나오시잖아요. 이제 우리 미용인들에게 네. 좋은 정보도 주고 네. 또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협회에서 뭐 우리가 세미나도 있고 대회도 있고 그날 그분들의 기술도 보여드리고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드리게 하려고 제가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제 욕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또 재밌던데요? 아, 재밌었어요. 네. 근데 조회수가 안 오는 게 왜 일부만 재밌다 그러고 다 재밌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지. 결과가 이유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한 수 배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해볼까. 그래서 적어도 1년은 해보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네, 맞아요. 유튜브를. 그래서 제가 지금 8개월 됐는데요. 1년 채우고 안 되면 우리 감성 대디처럼 이렇게 머리를 깎고 저도 산에 한번 들어가려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미용대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되게 재밌었고요. 네. 예, 저도 오랜만에 제 속을 제가 진행하다가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 반대편에 서서 하니까 재미가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려고 사모님 백을 이용해서 제가 청탁을 했는 거죠. 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